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포럼 여명입니다. 오늘은 한국대학생 포럼의 원리학술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한국대학생 포럼의 취지에 걸맞게 회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1년 반 만에 부활하는 포럼인 만큼 좀 어설픈 것도 있고 또 취지와는 다르게 약간 우리 정계훈 사무국장님이 크게 준비를 하셔서 PPT도 거창하게 설치해 놓고 하는데요. 뭐 다음 달에는 우리끼리 뭐 한 명의 발제자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포맷은 달에 달을 거듭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포맷으로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체제의 사상적 근간은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계산권의 소중함을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았을 때보다 세상들이 할 수 있었던 일도 같이 생각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자동차세 이런 게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주민세. 선거는 시장과 예식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취향, 교육과 인구의 매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사회는 그 확고한 기반이 잃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건 딱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예술계의 한 주소로 꽂히는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좀 뒤에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소련에 마야코프스키라는 예술가가 있어요. 천재였어요,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이 공산당에 좀 이런 이상향이 있었어요. 그런 게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공산당에 가입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선전하고 시 쓰고 선동하고 연설하고 그런 거예요. 예술가가 하고 싶은 대로 든 게 아니라 정부가, 당이, 누가 위에 있는 강제하는 강제력 있는 그 조직된 집단이 개인에게 이런 예술적 가치를 파괴시키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권총 자살했어요. 사람은 또 한 명 예술가도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자살했어요. 어떤 자살이냐면은 총을 쏘던가 독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일을 더럽게만 해서 죽었어요. 일 중독으로 해서 일부러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몸을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왜 대한민국 예술계 현수 주소냐? 10년 전에 아마 스크린 포터제 한창 날렸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외국 영화가 왜 인기가 많은가요? 흥행 요소가 있고 소리 탄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관객들, 즉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았으니까 흥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경쟁할 생각을 안 하고 한국 영화 산업계가 다 죽는다. 이걸 이제 한국 영화는 의무적으로 몇 편 정도 상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적인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예술계를 위해서 막 지원금 주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어요? 오히려 도태됩니다. 경쟁력이 오히려.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도 경쟁력을 그러니까 크려면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싶으면은 흥행 요소가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든가 스토리가 탄탄하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예술성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일단 민노가 선행이 되어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중간상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지나친 비대화는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는 기생주의에 물들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서비스를 오히려 기생주의의 상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막 쓸데없는 부처를 막 만들어요. 부처 신설하고 그러면은 그 부처가 비대화돼요. 그러면 그 부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결국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근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인간 서비스를 오히려 기생주의 상으로 보고 있다. 이걸 뭐라고 비난하느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뭐 자본주의, 탐욕, 이런 이름 갖다 붙여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은 민간이 그 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간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 그리고 지적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노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딱지를 갖다 붙여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이 자발적인 서비스가 틈으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야는. 그리고 융자 이야기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추가적인 융자라고 생각한 것들이 실은 융자의 제품들일 뿐이다. 아까 얘기한 그 피자 이야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무기징 사태도 사실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보증해서 주택을 막 융자를 내준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빛을 갚을 사람이 전부 터져갖고 연쇄로 또 터져 파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을 해갖고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마라 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도. 그리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결국 납세자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가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문에 보면은 뭐 고용률, 정부 이거 연내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뭐 정부 뭐 일자리 50만 개 창출 계획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납세자들, 지역가들이 만든 겁니다. 정부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 자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법이란 인간이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할 한 사람이 재산으로 침탈을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 부자들한테 돈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나눠줘야 돼. 이거예요. 법이라는 건 이거 실현할 수 없다. 실현되더라도 이거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과 강제력이 인간의 정의 영역 내에 거두려고 한다면 단순한 금지 이상의 것은 인간에 부과하면 안 된다. 단순한 금지라는 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합법성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고, 우리가 미치거든 강요된 조직인 분, 관료제들, 강압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정치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귀에, 눈에, 마음에 못 박아둬야 될 얘기들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 하나는 일반 대중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학자 자신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이 얘기예요. 정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내킨 대로 피라미드, 파라솔, 정육면체, 원뿔, 우병, 실현, 실패, 부채 같은 것들을 가득듯이 사회주의자들도 불쌍한 이득을 가지고 집단으로 나누고 줄 세우고 중심과 변두리로 가르고 색도 소리를 만들고 구경 작업적으로 편성하여 조화시키고 대조시키는 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회를 빚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래요. 본인들이 사회를 펴길 수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들이.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유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위이탈을 쓴 자들이 특정에다가 흑경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법에 위한 독재, 법 절대주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사회를 만들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재단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명의식의 정치인들이라면 너무 성명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정치인들 적어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 얘기는 겁니다. 법의 역할. 이런 겁니다. 법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적 강제력입니다. 이런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정의롭게 바라면서 동시에 박의 중심, 아까 말한 인류의 위에 섰기 바란다. 그들은 정의를 확립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결정한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이 법이 복지, 정책과 교육 그리고 도덕을 전국에 나누는 것을 요구한다. 법은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 법이라는 게 그리고 재산권과 법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있어야 재산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보장하는 질문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정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이미 재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지. 재산으로부터 법이 태어난 것이지 법으로부터 재산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개인적 개인의 집합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다 아시다시피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이제 나온 이 사람이 루소의 대표적인 계승자인데 사회계약서 이 사람은 자유와 재산을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자유와 재산 한 뿌리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재산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뭐 사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먹고 놀고 즐기고 이게 다 이 재산분입니다. 자유라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한 뿌리예요. 내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두 분.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이거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갖고 그 공풍성 지를 펼치다가 테르미도를 단독으로 기우틴에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견지명 수많은 제도들이 상당수가 또는 대다수가 선의 외교에서 출발했던 사실이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 그 자체가 사악하다는 것이다. 각각 계획들이 내세우고 있는 의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형의 결과를 골고루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위로 어쨌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일 뿐이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부자는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품법이라는 게 사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기 때문에 호갱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호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한 의도에서 법이 발의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폰을 판매하는 그 생산자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성견 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명적 자만. 법을 착한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든다 해도 그 법이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 치명적 자만을 저지르지 말자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박애라는 거 이겁니다. 세금은 교육이 일부 사람들에게 희생이 강요될 경우 그 같은 희생은 박애의 본질에 훼손한다. 그럴 경우 도대체 누구에게 희생이 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주의 여기 한국 부대에 있는 조표시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국가는 왜 허구냐? 국가는 사실 추상적인 존재예요. 실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추상적인 존재의 대한민국이 실체는 대한민국 국민 도덕심과 법치 끌어올리겠다.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가령 문제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을 했다 이렇게 하겠는데 추상적이에요.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했고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프랑스 국적의 국민 중에서 프랑스 군대에 징발받은 그 원정군이 알제리 영토에 있는 그곳에 침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국가를 위임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 크다. 국가가 하는 무역. 사실 국가가 하는 무역이 아닙니다.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무역을 하는 거지. 국가가 무역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진실은 이것이다. 국가의 돈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국가는 늘 국민들한테 주기만 할 수 없다는 것. 풀리즘도 좀 풀리즘도 다 이런 내용인데, 국가는 한 손을 가지고 양손을 가지고 있다. 한 손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무언가가 뺏어다가 다른 한 손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한 손은 친절하지만 다른 한 손은 거칠다. 친절한 손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손이 거친 행동을 해야 된다. 무상봉 다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 이겁니다. 무상보육을 해줘서 무상천국, 무상시리즈가 나오는 것도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여기서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야신가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똑같은 거죠. 평가다 맞다. 당연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스티아는 국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양하신 분. 국가라는 것은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경찰력.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때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야경국가라는 말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억압과 상호 약탈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각자에게 노력의 결과를 지켜주고 개인 노력한 것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정의나 안녕을 보장하는 경찰력이다.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가라는 건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생산은 개인이 기여하고 국가는 소비를 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예요. 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정의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법정이 이런 거? 법적인 거. 법적인 거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게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지. 법으로 누구를 위해서 김영란법, 세월호 특별법, 누구 이름 붙여 나오는 그런 법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법들입니다. 법 막는지 마치 말라 이겁니다. 청구문화는 법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좀 제가 얘기를 빨리 해서 빨리 하는지 모르겠는데